자, 최순실 게이트 계속되면서 야당에서는 지지율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철수 전 대표를 앞서는 상황이 하나 생겨났는데요. 일단 박소영 기자와 함께 숫자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뒤집혔습니까? 뒤집혔습니다. 보시면 지금 11월 한 달 동안의 지지율인데요. 네. 지금 다른 문재인이나 반기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내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11월 둘째 주에는 9%였다가 무려 2.6%가 올라서 11월 넷째 주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앞질렀습니다. 0.2% 앞지른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오차의 범위가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역단체장도 아닌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과연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그가 어떤 면모를 보였길래 야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준 걸까요? 그분의 발언을 몇 가지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떤 당입니까? 36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그 가느린 여고생의 가슴팍에 총알을 박아놓고 18원 대감을 꽂아놓은 바로 그 자들이 최신 박힌 몸무게로 사람들의 머리를 내리치는 바로 그 자들이 새누리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용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 모습이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바로 교도소로 직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발언은 광주에서, 두 번째 발언은 대구에서 한 거죠? 예. 네. 아주 발언들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10% 대금, 그다음에 쇄신 박힌 몽둥 이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아주 복잡하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시원시원한 사람을 원합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말이죠. 팡팡 뚫어주기를 원하거든요. 바로 그 민심을 뚫어주는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작은 트럼프다, 제2의 노무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걸 단지 발언만 하지 않고 사실은 오랜 동안 저걸 SNS 통해서 많이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SNS 온 오프라인 통해서 많이 본인의 강력한 발언들, 국민들의 패배에 박히는 꽂히는 그런 이제 강력한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해온 것이 지금 이 답답한 전국 속에서 상당히 좀 먹혀 들어갔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일단 강력하고 선명한 발언들, 특히 고강도 발언이 이 국면에서 멈췄다. 일단 14% 정도까지 올랐다는 건 새로운 분명 현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이른바 광장민주주의. 지금 어떤 국회와 정부가 정부도 기능을 상실했지만 국회도 사실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이른바 장외투쟁, 현재 이런 장외투쟁에 누가 어떤 보다 분명하고 쉽고 대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는 것이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에게는 지금 안철수보다는 예를 들어 이재명 시장이 던지는 저런 말들이 쉽게 가슴에 와서 칵칵 꽂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탄핵을 둘러싼 장외 집회가 계속되는 한은 최소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20% 가까이 가서 문재인 전 대표 턱밑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대선 후보로서의 당선 가능성 또 이런 부분에 가서는 또 다른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톡톡 튀는 발언이 지지도를 올렸다라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주자들도 같이 덩달아 튀는 발언이라든지 어떤 퍼퓰리즘 발언을 하는 건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거고 정말 진짜로 대권 주자로 명실상부에 거듭나려면 훨씬 더 명시 대안을 제시하지 일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야 합쳐서 3위권에 올랐으니까 2위 있는 새누리당 후보로 평가될 수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해내요. 네, 그렇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CNN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그 기자가 너무 정치적인 발언 아니냐라는 그런 반문을 할 정도로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언론이 역대 최악의 유엔 총장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또한 설마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요. 물론 이제 반기문 총장 잠재적인 대권 주자에 대한 견제 이미지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재명 시장이 또 이제 전방위적으로 거침없이 인물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권 얘기 좀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박수원 국장, 이재명 시장은 많이 떴는데
사실은 박원순 시장은 큰 변화가 없네요, 야권에선. 그 박원순 시장도 사실은 그 네. 이재명 시장처럼 이른바 뭐 좀 거친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세게 뭐 예를 들어 국무회의 가가지고 네. 국무위원들 전원 사퇴하라고 한다든지 네. 이런 나름대로 강경한 그리고 박 대통령의 어떤 퇴진을 요구하는 이런 것은 했지만 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장기를 못 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에서도 보듯이 네. 사실 수도 서울의 거대 도시의 서울시장은 굉장히 그 행정가로서의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솜씨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도 어떤 큰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가끔씩만 몇 마디를 제대로 던져도 사실 임팩트가 굉장히 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은 너무 예를 들어 이재명 시장을 의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을 완전히 정치인이나 거리의 어떤 시민단체 운동가 같은 네. 이런 어떤 시정으로 무엇을 서울시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보여주기보다는 네. 이미 정치인으로 나서서 몇 개월 이미 거리로 나선 상황이 돼서 네. 오히려 본인의 장점을 못 살리고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글쎄요. 일단 이재명의 약진이 눈에 띄는 가운데 일단 그동안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유지했던 문재인 전 대표. 오늘은 안산의 단원고등학교를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월호 당일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냐,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안산 단원고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진상규명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는 숙명여대를 방문했는데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성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성 얘기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정말 여자로 태어난 게 이렇게 쪽팔리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죠. 자, 헌법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소개합니다. 헌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힘이 없어서 하고 싶은 개혁도 제대로 못해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정치 권력과 검찰과 언론과 이런 또 재벌 대기업들 간의 마장 특권 카르텔 이게 아주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늘 권력이 오간 것입니다. 역시 최진 박사님, 예.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별 생각이 좀 없어 보이네요. 예. 일단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문재인 대표 주변 사람들 얘기해보면 상당히 자신감에 사실 넘칩니다. 그동안에 계속 2위권을 달려온 데다 그나마 솜사탕처럼 부풀렸던 반기문의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면서 1위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황이 크게 급변하지 않는 한 본인은 이대로 대세론을 그대로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좀 격한 표현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침없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아까 조금 전에 그랬던 딸 표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국민들이 아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대권 주자 1위 후보로서는 좀 한마디 한마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뭐 조심조심 운전, 안전 운전을 하면서 쭉 운영을 해왔었는데 일단 이재명 시장이 치고 오르는 그 현상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된 대통령과 청와대의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서일지 문재인 대표도 전에 비해서 한 달, 두 달 전에 비해서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문 대표도 1등이지만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또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에서 여전히 20%를 겨우 그냥 오르내리는 이런 수준이다. 네. 이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나름 또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대표도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선명성을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아마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강하게 좀 네. 해서 어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